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오늘 발표했는데 대전과 천안, 홍성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산단이 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가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서 기업 유치와 투자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대전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천안은 미래모빌리티, 홍성은 수소와 미래차, 2차 전지 거점 산단으로 조성됩니다. 김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가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과 천안, 홍성 세 곳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의 신규 산단 후보지는 유성구 교촌동 일원 160만 평으로 2030년까지 3조 4천억 원이 투입돼 대덕특구의 연구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나노, 반도체, 항공우주산업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대전시는 시의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초석이 마련됐다며 나노,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우주항공 분야 사업체들을 유치해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의 강점을 살려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성장 핵심 전략 사업 클러스터로 차질 없이 조성하여 대한민국 첨단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과 홍성에는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 2차 전지 분야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각각 들어섭니다. 천안의 신규 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성한읍 종축당 부지 126만 평은 1조 6천억 원을 들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으로 탈바꿈합니다. 홍북면 대동리 71만 평 부지에 들어서는 홍성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에는 2032년까지 5천억 원이 투입돼 수소와 미래차, 2차 전지 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충청남도는 국가산단을 통해 2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삭교 평촌리 77만 평을 후보지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예산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등에 특화된 첨단 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50만 평 규모의 6차 산업 기업과 연계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충남도가 주도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세 곳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삼성전자에 공장을 건립할 산업용지 330만 제곱미터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내용과 함께 산업용지 공급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그룹 핵심 관계자와 접촉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기업금융중심은행 차질 우려에 대해선 우리는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성격으로 실리콘밸리 은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다만 특수은행의 강점과 취약 부분을 면밀히 살펴 최적의 운영 모델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불이 사흘간 이어진 뒤 58시간 만인 오늘 오전에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화재, 물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지만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국타이어 측이 피해 상황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보상 기준 제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밤 10시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58시간 만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화재가 난 잔해물 사이사이에 불씨가 남아있어 진화가 오래 걸린 겁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명의 인력만 현장에 남긴 채 혹시 모를 불씨를 관찰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상가 옥상엔 여전히 검은 재가 흩뿌려져 있고 수십 번 닦은 창문에선 또다시 날아온 재가 묻어나옵니다.
학원은 연기로 인해 휴원이 이어지며 수백만 원의 학원비를 수강생들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1층 식당에서도 문틈 사이로 들어온 분진이 쌓이며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남아있는 헬스장엔 탈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 화재에 인해서 불안해하셔가지고 지금 환불을 전액 다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관할인 대덕구청에 60여 건, 한국타이어에 8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 주민들만 막막한 심정입니다. 한국타이어 측이 주민 피해를 접수받기만 할 뿐 어떤 기준,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진행한다는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도 많지만 주민들이 입증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국 주민 스스로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셈입니다. 피해 입은 상황을 적시를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막연한 거예요. 기침이라든지 뭐 이런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지. 그러는 사이 애꿎은 피해자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숨쉬기가 지금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영업도 못했고 그날 그리고 불안해요. 한국타이어 측은 지역 주민 협의체와 소통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불낸 사람 따로, 피해 주민 따로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인근 금산 공장에서도 화재와 끼임 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공장 화재 진압이 한창이었던 지난 13일 밤 8시 48분쯤 금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 고무에 어깨가 끼었다가 구조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앞서 지난 12일 밤 8시쯤에는 금산 공장 내 주차돼 있던 지게차에서 불이 나 5분 만에 자체 진화됐고 근로자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이상이 없어 퇴원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었던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개원이 구인난과 공사 지연을 이유로 결국 2달 미뤄졌습니다. 수차례 개원 연기가 반복되고 학기 도중인 5월에서야 문을 연다는 소식에 장애아동 가족들은 교육 공백에 치료 공백까지 생기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 대전에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열 예정이었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개원 예정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공정률은 94%로 건물 안팎 개선 여전히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월말까지 마무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의사 채용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재활의학과 3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 치과 1명과 당직이 2명 등 7명의 의사가 필요하지만 4번에 걸친 채용 공고에도 재활의학과 의사 1명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전시는 개원 시기를 2달 늦췄습니다. 공사 공정률과 의사 등 운영 인력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초 이번 달 말로 예정되었던 개원 일정을 5월 하순으로 부득이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족한 의료진은 6달 동안 파견된 대전시 공중보건의 3명과 충남대병원 소아과 전문의의 순회진료로 채우고 새로 병원장으로 임명된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손민긴 교수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외래진료가 5월 말 시작되면 약 2주 뒤부터는 납병동, 한 달 뒤부터는 입원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이 같은 개원 연기가 아동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5월 말에 개원할 경우 학기 도중에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공백에 교육 공백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개원이 연기되면서 다른 병원으로 또 대기를 는다고 해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고 5월 말이면 중간 이 병원을 입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학기 중간이 좀 되기 때문에 이에 더해 기존엔 병원운영위원회에 장애아동 가족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밝혔지만 대전시가 몰래 새롭게 운영위를 꾸리고 개원 연기를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기존 위원회는 임시로 만든 자문의 성격이었고 이번에 법적 근거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장애아동 가족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책이 추진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8개 사업에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특히 기존 대출 4만 4천 건, 1조 3천억 원가량도 은행 측과 협의해 연말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자 차익을 보전해주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위기 업종에는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 3개월분에 납기를 3개월 연장해주고 시설 원예 등 13만 8천여 농가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응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 은행을 본떠 벤처 투자에 특화된 기업금융중심 은행을 설립하려던 대전시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 업무까지 아우르는 금융지주 전환과 벤처 캐피털을 통한 간접 투자 등 특수 은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찾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은행을 모델로 한 대전시의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계획을 설명한 뒤 자본 출자까지 제안했습니다. 조만간 정식 제안서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 투자 손실로 지난 10일 파산하면서 벤치마킹 모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전시는 일단 벤처 투자에 특화된 특수은행 설립 필요성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설립 전 단계인 투자청 설립까지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은행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 모델이 단조로운 특수은행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벤처 투자뿐 아니라 개인 대출이나 펀드 등 일반 은행 업무까지 겸하는 충청금융지주로 전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지주회사 밑에 다양한 회사들을 두는 모형, 은행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개 투자청도 하고 펀드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분산도 되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성공 사례 대신 국내 상황에 맞는 특수은행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 투자보다 전문성과 수익 모델을 갖춘 벤처 캐피털을 통한 간접 투자 등 국내 금융 상황에 맞게 투자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험성과 폭발성이 있는 자산을 같이 담아놓고 그걸 포트폴리오적으로 다루는 전문성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규제와 전문가들이 같이 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시는 연말까지 초기 자본금 500억 원을 확보해 대전투자청을 설립한 뒤 은행 설립 전까지 자본금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신한, 하나금융그룹과 산업은행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은행 형태와 자본금 확보 방안 등 은행 설립 로드맵을 담은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7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14만 6천 제곱미터의 108홀 파크 골프장이 한때 국내 최대 금광이었던 청양 구봉광산 일대에 들어섭니다. 충남도와 청양군, 대한파크골프협회는 파크골프협회를 충남으로 이전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협회 사무실과 교육센터, 108홀 파크골프장을 2025년 6월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에 짓기로 했습니다. 협회 이전과 골프장 조성에 국비를 포함해 150억 원이 투입되며 조성이 완료되면 청양은 연간 10여 차례 전국대회와 2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파크골프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남아도는 당, 이른바 과당이 뇌막에 쌓이면서 알츠하이머 등 뇌 관련 장애가 유발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을 제거하는 치료기기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생후 석 달, 그리고 2년이 지난 실험용 쥐의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을 단면으로 촬영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20대와 80대입니다. 뇌막은 주로 단백질인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령의 쥐는 젊은 쥐에 비해 콜라겐이 감소하며 얇아져 있습니다. 특히 주황색 점은 당 분자로 고령의 쥐에서는 얇아진 뇌막에 집중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카이스트 김필남 교수팀은 당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남아도는 당 찌꺼기가 뇌막에 축적되면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알츠하이머 등 뇌 관련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뇌막에 당이 쌓이면 단단하고 끈적끈적해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 뇌막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뇌피질과 뇌척수액 사이
물질 전달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뇌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뇌막 자체에서도 굉장히 당이 쌓이게 돼서 그 뇌막 자체가 끈적거리고 단단해지게 되다 보니까 물질들의 이제 투과 정도가 굉장히 감소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밝혀서 몸속에 쌓이는 불필요한 당 찌꺼기는 염증과 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몸속 청소부라 불리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됩니다. 문제는 뇌막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과 같은 세포 외 기질에 당이 결합되면 자연적으로는 절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염증이나 이런 뇌 질환과 관련된 것들이 이런 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기능 이상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추후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었는데 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업체와 몸속 당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치료기기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일본에 반출됐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2심 판단과 관련해 서산 부석사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외구에 의한 약탈은 무단 점유인데 2심 재판부가 매매와 동일하게 봤다며 일본 판례를 잘못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려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도 조선 초기 지리서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는 부석사가 기재돼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은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판결이 뒤집히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대형 열차 운행 사고 한 차례 없이 내일로 개통 17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운행 거리는 지구 둘레를 700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는 2,800만 킬로미터로 누적 이용객은 5억 7천만 명, 하루 평균 8만 6천 명이 대전 도시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개통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안전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식장산역 신설을 통해 식장산을 찾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도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일상생활 도중 상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 장례비는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확대 보장됩니다. 천안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심야 시간에 아파트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606대를 적발했습니다. 체납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추산되며 단속 차량 가운데 30만 원 이상 또는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묘목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제16회 세종 전이 묘목축제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세종시 전이면 묘목 플랫폼과 전동면 베어트리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종 전이 묘목협동조합 조합원 45명이 재배한 묘목 100여 종이 전시 판매됩니다.